안녕하세요. 범블한옥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이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인상,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떨칠 수밖에 없고, 확실히 4월은 뭔가 다급해 보이는 지표가 쏟아지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곳에 대해서 즉각, 아주 확실한 시점을 콕 찍어버리는 말이죠. 즉각 증자하라는 경영개선 요구책을 아주 강도 높게 쏟아냈습니다. 아무튼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2014년 당시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엄청난 고강도 위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9년 만에 다시 최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올해 2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10곳 안팎의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한마디로 옐로카드 내민 건데, 자칫 유야무야 하다가는 거의 퇴장을 당할 수 있는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비스,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은행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건데, 현재 저축은행은 비스, 자기 자본 비율 권고치 10% 이상입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인데, 이거 되게 급한 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기한을 2개월 정도 더 남았던 여유를 완전히 앞으로 쫙 당겨서 이런 여유 기간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린 건데, 상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초강도에 가까운 자본 비율을 늘리라는 오더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완전히 부실 부분에서 엄청난 파이로 확대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골든 타이밍 놓치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이 문제인 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집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금융권 중에서도 연쇄적인 부실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따로 노는 각자 플레이하는 저축은행이 너무 개인기에 치중한 나머지 팀 플레이가 안 돼. 그러니 각각의 선수들이 선수 같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그냥 그라운드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손실, 오롯이 빵꾸가 난 금고에서 돈이 줄줄 새어나갔다는 거고, 문제는 2분기에 들어서면 PF 부실과 함께 충당금이라는 현금 탄화를 무진장 쌓아놓아야 하는 입장에선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아야 하니까 배는 침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적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이하로 밑도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이 15곳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는 거고, 여차하면 기대치까지 즉각 증자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2014년 사태가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시한을 이번 달 말까지 자본 확충 데드라인을 쫙 하고 밑줄을 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주들이 이런 증자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비상등이 켜지게 되고 즉각적인 경영 개선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여파는 이금융권 전반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 아주 높죠. 결국에는 금융위기의 밑불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는 건데, 특히 이금융권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역시도 90개 지역 경영 개선 경고를 수시로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는 거의 42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회에서 90회가 넘는 지역금고 경영 상황 개선하라는 경고장을 날려도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금융권 분위기가 본격적인 서막을 열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융권 위기가 발동, 설설 걸린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후입니다. 왜냐? 금융권에서의 자금 회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경제 전반에 기름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데, 기본 돈이 돌아야 산업 전반이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내 자본시장이 비틀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금융 전반에 엄청난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가 발전기가 덜커덕 렉이 걸리고 있으니까 더욱 위기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신3고, 3고가 그냥 피박을 양산하게 생겼는데,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박자가 그냥 딱딱 떨어지듯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운데로 꽂히는 스트라이크, 그냥 3개면 바로 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표일 수 있는데,
지금 중동 분쟁의 일촉즉발이죠. 누가 강펀치를 먼저 때릴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칫 주목 잘못 날렸다가는 전체 판이 아사리 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세계 경제 전반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미친 듯이 기우뚱 그냥 가격 밸런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고 언제 100달러 선까지 치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됐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죠. 일단 비축유로 국내 기름값 급등을 막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는 많은 거고요. 계속해서 이런 유가 압력이 가중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엄청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장 체감 물가는 총선 이후에 기습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에 육박하는 체감적인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수능 보냐? 아니 무슨 실제 물가 체감도가 킬러 문항이 쫙 깔린 것 같은 느낌. 이제 마음 편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저 치킨 값이 기습적으로 그 가격을 올리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치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내 빅5 치킨 프랜차이저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는 건 결국 모든 물가 지표가 다시 한번 널뛰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중에 치킨이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는 영역인데 전체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폭까지 오를 것인가는 이렇게 동네 치킨 프랜차이저 인상분을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급속도로 전체 물가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 아주 높은 건데 기본 원자재 값이 폭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먼저 가격을 쳐서 올려야 막상 물가 지표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표가 안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프랜차이저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저가 먼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전체 다른 물가 지표는 그대로 그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인 추세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특히 체감되는 물가는 고난이도로 변하게 되고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은 거의 이건 사지선다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낼 수가 없어. 무슨 기본 공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야? 기본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공식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해서 다시 이걸 수출로 바꿔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대로 유가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리고 고환율. 오늘 환율이 1392원까지 장을 개장하자마자 찍었습니다. 1400원은 그냥 수순대로 흘러갈 모양새죠. 당연히 유가가 흔들리니 환율은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달러 등살에 원화 가치는 그대로 떡신신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이렇게 유가 급등의 원인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 통화가 달러 대비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위안화까지 먹어치우고 있어서 위안화는 올라가는 달러 가치 도저히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91선까지 올라섰네요. 이렇게 위안화와 엄청난 닮은 꼴의 동조세를 보이는 원화 가치도 함께 폭락을 하고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중국 경제 거의 회복불능의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킹달러의 위상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수순까지 와 있는 거고 디플레가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몰락해가는 부동산 부여잡고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쓰지만 이거 건전성을 지켜보는 외국 신용평가사들로부터는 외면당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산업구조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안정적에서 불안정으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새벽 미국 국채 결국 4.6% 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인 게 곧 5% 선을 돌파할 거라는 예고편이라는 얘기죠. 일단 미국 국채는 4.6%가 5%로 가기 위한 저항선인데 이걸 뚫어버린 겁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치고 나올 줄은 그것도 2024년도 상반기에 이 정도 강세일 줄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구장창 목이 터져라 경고했던 미국 국채의 강세는 결국 환율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유가 급등 위험 요소가 가라앉아도 위안화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 강세가 샌드위치로 아주 매운맛 또 핫이라는 표시가 3개나 붙을 정도로 매콤하게 환율을 괴롭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리 상황은 고금리에서 정상의 깃발을 꽂고 내려올 생각 추호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희망회로만 돌리게 만드는 6월에 할 거다, 9월에 할 거다, 12월에 할 거다. 아니 조금 금리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기대치가 나왔으면 좋겠어. 전혀 낌새도 안 보일 정도로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문 중에 미국 기준금리 내린다는 말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중동 분쟁까지 터지게 됐고 이젠 미국 금리 인하는 빠이빠이, 짜이찐, 사요나라, 아웃피더젠, 아디오스가 되어버린 거라. 결국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건 상반기부터 주담대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현실적인 난해함. 결국 지금까지 집을 장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 금리 조심할 수 있지. 게다가 매매 시장에서의 집값 아무리 호가로 장난질을 해도 그냥 후두둑 소낙비 오듯이 뚝뚝 소리 내면서 창을 부딪히는 소리 내면서 떨어질 것은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팩트인데 이거 자꾸 애두르는 소리들을 하니까 정말 한심한 색감밖에 안 들고요. 그냥 콕 집어낼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 이런 상황에서 헬리오시티가 오늘 4억 가까이 폭락하는 거리가 나왔어요. 송파구 집값의 풍향계 국평에서 고점 23억 대비 20억 거래가 나온 건데 최근에 21억까지 올랐다는 소식에 반등이 아니냐는 화색이 화사하게 돌았는데 그냥 이런 분위기는 호사가들의 입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4억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 보이게 되네요. 이게 아마 시작점이 될 겁니다. 헬리오가 20억을 넘는다는 것도 좀 우습고 앞으로 최저 거래가 15억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가격을 던지는 거래들이 속속 등장할 겁니다. 그만큼 만 세대 가까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서 다주택자들이 눈치 까고 항복 가격으로 백기 들고 나올 것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역시도 약세 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전세가가 약세로 가는데 매매가가 어떻게 맹렬하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 전세가 계속해서 추락 중에 있고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향후 실거주 의무 유예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3년 유예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최근 거래가는 19억 선에 딱 머물러 있죠. 둔촌주공 앞날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오늘 터진 이금융권 자체 발전기 가동도 현금 흐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금융권 위기와 동시에 대외 변수, 삼박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는 엄청난 삼각파도가 될 가능성이 큰 한국 부동산을 덮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쓰나미가 덮쳐도 이렇다 할 방어막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변수들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참에 2015년 집값으로 갈 수 있는 시장 자체의 변화의 요인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웨이팅 라인에 줄을 서고 있으면 자유롭게 입장할 선택의 기회가 오실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과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